집안일 하시면서 또는 산책길에서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구구튼튼 시니어 라디오입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거 몸에 좋다고 매일 먹으면 안 된다던데? 하고요. 딸아이가 내미는 건 바로 요거트 한 통이었어요. 아니, 요거트가 뭐가 문제야? 그동안 건강 생각해서 챙겨 먹는다고 열심히 먹었는데 그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니 순간 멍하더라고요. 그런데 딸이 보여주는 기사를 보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 중에서 의외로 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집 식탁에도 어쩌면 오늘 저녁 밥상에도 올라올 수 있는 음식들이거든요. 요거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저는 한동안 아침마다 요거트를 하나씩 꼭 먹었어요. 플레인도 먹고 가끔은 과일 들어간 것도 먹고요. 건강에 좋다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요거트 중에서도 특히 시판 제품 중에 당분이 많고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대요. 또 우유를 농축한 형태라서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높은데 이게 동물성 단백질이라 암세포 성장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플레인 요거트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맛을 위해 설탕이 들어간 제품이 많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첨가물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마트에서 쉽게 사는 과일 요거트나 떠먹는 요거트는 대부분 당이 꽤 들어가 있어요. 단맛에 길들여진 입맛 때문인지 그걸 안 먹으면 허전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단맛이 결국 혈당을 자극하고 체내 염증을 유발해서 장기적으로는 암세포 성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말에 저도 솔직히 긴장되더라고요. 저희 이웃 중에 한 분은 다이어트 때문에 하루에 요거트를 2~3개씩 챙겨 드셨는데 나중엔 위가 자꾸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서 병원 가보셨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아무리 건강식이라도 너무 과하면 안 된다고요. 특히 당 함량 높은 요거트는 혈당도 자극하고 위 점막에도 부담이 된다고 하셨다네요. 그 말씀을 듣고 그분도 식습관을 바꾸셨다고 해요. 너무 자주 많이 먹는 건 피하고 되도록이면 무가당 요거트로 바꿔서 먹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저도 깜짝 놀랐죠. 저도 매일 아침 요거트를 먹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뒤로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만 사서 거기에 제가 직접 바나나나 견과류를 조금씩 넣어서 먹어요. 너무 자주 먹지도 않고 이틀에 한 번 정도? 그 정도면 적당하더라고요. 또 요거트는 저녁에 먹는 게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다길래 아침 식사할 때나 점심 후 간식으로 먹는 쪽으로 바꾸었어요. 사실 예전엔 몸에 좋다는 말만 들으면 무조건 믿고 먹었던 것 같아요. 광고에서도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서도 요거트를 좋다고 많이 말하니까요. 근데 이제는 그걸 무턱대고 믿기보단 내 몸 상태에 맞게 양 조절해서 먹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그 다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김치찌개예요. 김치찌개야 뭐 우리 밥상에 빠지지 않는 음식이잖아요. 아침에 찬밥에 김치찌개 데워서 먹는 것만큼 든든한 것도 없고 입맛 없을 때도 얼큰하게 끓이면 밥 한 그릇 뚝딱인데요. 그런데 이 김치찌개도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었을 땐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김치가 얼마나 몸에 좋은데 유산균도 있고 발효도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김치가 아니라 김치찌개로 끓여 먹는 방식과 재료였어요. 저도 사실 김치찌개만 있으면 밥 2그릇은 뚝딱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즘 김치는 대부분 시판 제품이고 그게 대체로 짭잖아요. 간을 세게 해야 맛있다 보니까 김치찌개도 자연스럽게 짜게 되죠.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자주 먹다 보면 위 점막이 자극되고 결국 위염이나 위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은 김치찌개에 햄이나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또 문제예요. 가공육에는 아질산염이라는 성분이 들어가는데 이게 고온에서 조리될 때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며느리도 김치찌개 끓일 때 스팸을 자주 넣었거든요. 아이도 잘 먹고 남편도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며느리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된장이나 다시마 육수로 국물을 내고 두부나 참치 넣는 식으로 바꿔보자고요. 처음엔 며느리도 이게 뭔가 싶어 했지만 나중엔 오히려 부담 없이 속도 편하고 맛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물도 덜 짜게 하고 가공육도 줄이니까 식후에 속도 덜 쓰리고 아이도 더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치찌개를 먹을 때 국물까지 다 마시는 습관도 고쳐야 한다고 해요. 저도 예전엔 밥 말아서 국물까지 싹싹 비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건더기만 먹고 국물은 조금만 먹어요. 그렇게 하니까 염분 섭취도 줄고 몸도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들이 실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식습관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특히 나이 들수록 한번 생긴 병은 쉽게 낫질 않으니까 예방이 참 중요하잖아요. 다음에는 통조림 참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 냉장고에 한두 개쯤은 꼭 들어있지 않나요? 저도 그래요. 반찬 없을 때 참치캔 따서 김치볶음밥 해 먹으면 얼마나 든든해요. 깻잎 하나 올리고 반숙 계란 얹으면 그게 또 별미잖아요. 손주들도 잘 먹고 저희 남편도 고기보다 참치 좋아해서 자주 해줬어요. 그런데요, 이 통조림 참치가 몸에 좋을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저도 진짜 놀랐어요. 일단 그 통조림 캔 자체가 문제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캔 안쪽에 코팅제로 비스페놀 A 줄여서 BPA라는 물질이 들어가는데 이게 호르몬을 교란할 수 있고 특히 유방암이나 전립선암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적은 양이고 한 번 먹는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이걸 오래 자주 먹는 사람들에겐 축적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참치 같은 큰 생선에는 수은 같은 중금속이 축적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많이 들으셨죠. 바다에서 오래 사는 생선일수록 중금속 농도가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일정량 이상 쌓이면 신경계나 간,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일부 연구에서는 간암, 신장암과의 관련성도 이야기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이 얘기 듣기 전까진 통조림 참치가 꽤 괜찮은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고기보다 기름기도 적고 유통기한도 길고. 그런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먹을까 말까예요. 그리고 먹을 땐 물에 담긴 제품으로 사거나 기름은 꼭 따라내고 조리해요. 될 수 있으면 직접 조리한 신선한 생선으로 바꾸려고 노력 중이에요. 물론 마트에서 사는 생선도 완전히 안심할 순 없지만 통조림보단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친구 중 한 분은 참치캔을 하루에 한 개씩 거의 매일 드시던 분이 계셨어요.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겠다고 혼자 간단하게 식사하시면서 반찬 귀찮으니까 그냥 밥에 참치 한 스푼 얹고 드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고 구역질 나서 병원 갔더니 간 수치가 올라가 있어서 의사 선생님이 혹시 참치 같은 통조림 자주 먹냐고 물으셨대요.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딱 끊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그래요. 우리가 편하자고 간단하자고 택한 음식들이 오히려 몸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니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음식이 또 있어요. 바로 젓갈이에요. 젓갈은 저 어릴 때부터 늘 밥상에 있었어요. 명란젓, 창란젓, 새우젓, 조기젓까지. 아버지는 명란젓 하나면 밥 한 공기 뚝딱 드셨고 어머니는 김치 담글 때 새우젓 넣는 걸 꼭 고집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그런지 밥 먹을 때 젓갈이 없으면 허전해요. 반찬 하나 없는 날엔 명란젓 조금 떠서 비벼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생각하니 지금도 먹고 싶긴 하네요. 그런데 이 젓갈 너무 자주 먹으면 위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저도 처음엔 좀 억울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자 발효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젓갈엔 염분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명란젓이나 창란젓 같은 건 짠맛 자체로 먹는 음식이잖아요. 염분이 많으면 위 점막을 자극하고 장기적으로는 염증, 위축성 위염, 그리고 결국엔 위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젓갈에는 질산염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바뀔 수 있대요. 그걸 듣고 나니까 무서워지더라고요. 특히 햇빛에 노출되거나 고온에서 조리될 때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니까 명란젓 볶음 같은 건 더 조심해야겠죠. 제가 가끔 식탁에 올리는 명란젓 볶음을 손주가 너무 잘 먹어요. 그래서 자주 해줬는데 그 뒤로는 자제하게 됐어요. 키도 안 크고 소화비만 올까 봐서요. 가능하면 명란젓도 소량만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반찬 여러 개 중 하나로만 내놓는 식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명란젓은 그냥 생으로 조금만 먹고 굽거나 볶을 때는 최소한의 양만 써요. 예전엔 진짜 몰랐어요. 짠 거 먹으면 고혈압 생긴다는 건 알았지만 젓갈이 위암하고도 연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건강은 결국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되더라고요. 젓갈도 조금만 줄이면 돼요. 매 끼니 먹던 걸 이틀에 한 번, 또 일주일에 두 번으로 줄이면 그게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저희 시어머님은 90 넘으셨는데도 젓갈을 여전히 좋아하세요. 그런데 요즘은 며느리인 제가 국 끓일 때 젓갈간은 되도록 피하고 국물 대신 다시마 육수로 맛을 내고 있어요. 어머님도 처음엔 밍밍하다고 하셨지만 몇 달 지나니 그게 익숙해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소화도 잘 되고 속쓰림도 덜하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입맛은 바뀌더라고요. 건강해지면 입맛도 따라 바뀌는 것 같아요. 요즘은 뭐든 너무 짜거나 오래된 음식, 가공된 음식은 되도록 줄이려고 해요. 참치도 젓갈도 요거트도 마찬가지예요. 꼭 안 먹을 필요는 없지만 적당히 신중히 내 몸에 맞게 먹는 습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볶은 견과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견과류가 왜 문제냐고요?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견과류는 건강식품으로 워낙 유명하죠. 아침 공복에 한 줌, 식사 대용, 심지어 다이어트 간식으로도 인기예요. 텔레비전만 틀면 하루 한 줌이면 심장 건강에 좋다, 뇌 건강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매일 아침 커피 마시기 전에 호두 몇 알, 아몬드 몇 개 꼭 챙겨 먹었어요.
그런데요, 이 볶은 견과류가 문제일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처음 들었을 땐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생으로 먹는 것도 아닌데 특히 아몬드는 고소하게 볶아서 먹는 게 뭐가 문제지?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견과류를 볶는 과정에서 고온으로 가열되면서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물질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인데요. 이게 바로 발암물질로 분류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땅콩, 아몬드, 캐슈넛처럼 전분이 약간 있는 견과류를 150도 이상 고온에서 볶으면 이 물질이 생길 수 있대요. 저희 집에서도 간혹 마트에서 파는 대용량 볶은 아몬드를 사두고 TV 볼 때 하나둘 집어먹곤 했어요. 고소하고 씹는 맛도 있고 당 떨어질 때 딱 좋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볶는 과정에서 생긴 산화지방이나 아크릴 아마이드가 체내에 쌓이면 장기적으로 염증을 유발하고 대장암이나 간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 그렇게 맛있던 견과류도 달리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마트에서 파는 견과류 중에는 기름에 튀긴 것들도 많아요. 볶음이라고 쓰여 있어도 실제로는 튀김에 가까운 제품이 있다는 거죠. 특히 땅콩이나 마카다미아 같은 건 아예 튀긴 다음에 소금까지 팍팍 뿌린 것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입에 맞아서 더 맛있게 느껴졌는데 이게 다 불포화 지방이 산화되면서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먹었던 거예요. 저희 남편은 한때 당뇨 초기 진단을 받고 나서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맥주 대신에 견과류를 한 컵씩 먹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볶은 거였고 거기다 기름기가 많은 피스타치오나 마카다미아 위주로 먹었으니 나중엔 오히려 체중도 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져서 의사 선생님한테 한 소리 들었죠. 견과류는 분명히 건강식품이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저도 가능하면 생으로 된 견과류를 사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하루 한 줌씩만 꺼내 먹어요. 간도 안 돼 있는 걸로요. 맛은 좀 심심하지만 오히려 그 담백함이 좋더라고요. 또 볶아야 한다면 팬에 살짝만 데우고 오래 볶지 않아요. 그리고 자주 사서 신선한 상태로 먹으려고 하고요. 오래된 견과류는 기름이 산패되기 쉬워서 냄새부터 좀 달라요. 그게 몸에 들어가면 산화 스트레스도 커지고 결국 암세포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견과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소하다고 좋아하는 흑임자나 볶은 들깨, 참깨도 고온에서 너무 오래 볶으면 마찬가지예요. 특히 들기름은 향이 좋아서 나물무침이나 비빔밥에 자주 넣는데 그것도 산패가 빨라요. 잘못 보관하거나 오래된 기름을 쓰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된다고 해요. 건강한 식재료일수록 더 신중하게 먹는 습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좋다고 맹신하기보다 가공된 방식이나 조리할 때 온도, 보관 상태 등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요즘 들어 절실히 느껴요. 예전엔 견과류는 많이 먹어도 된다는 식으로 대충 넘겼지만 지금은 하루 한 줌 생으로 신선하게 먹고 있어요. 이렇게 원칙을 세우니까 속도 편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정됐어요.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요거트도 김치찌개도 참치도 젓갈도 그리고 이 견과류까지도 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우리 몸은 예전 같지 않잖아요. 먹는 걸로 지키는 건강이 가장 기본이고 또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우리가 좋아하던 음식들,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몸에 좋다고 알려졌던 요거트, 밥상에 자주 올랐던 김치찌개, 그리고 늘 집에 쟁여놓던 참치캔과 짭짤한 젓갈, 고소해서 입에 자주 들어갔던 볶은 견과류까지.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보니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너무 겁먹거나 다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예를 들어 요거트도 무가당 플레인으로 바꾸고 이틀에 한 번 정도 먹는 걸로 줄이면 충분히 건강한 간식이 될 수 있어요. 김치찌개도 간을 싱겁게 하고 햄 대신 두부나 참치를 넣으면 훨씬 부담이 덜하죠. 참치도 캔보단 신선한 생선으로 바꾸고 젓갈은 매 끼니가 아니라 이틀에 한 번, 그것도 소량만 드시고 견과류도 생으로 하루 한 줌으로 정해보세요. 이렇게 조금만 신경 써도 우리 식탁은 훨씬 건강해질 수 있어요. 저는 요즘 이렇게 바꿨어요. 아침에는 현미밥에 된장국, 생채소 몇 가지, 그리고 무가당 요거트 조금 먹고 점심은 제철 나물이나 생선구이, 저염된 밑반찬 위주로 먹어요. 저녁은 밥을 반 공기로 줄이고 따뜻한 차와 함께 견과류 한 줌 먹습니다. 특별한 음식은 없지만 속이 편안하고 아침에 몸이 무겁지 않아서 하루를 훨씬 가볍게 시작할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엔 입맛이 심심하긴 했어요. 짜고 자극적인 음식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처음에는 밍밍하게 느껴졌죠. 그런데 몇 주 지나니까 오히려 짠 음식이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입맛도 깔끔해지더라고요. 예전엔 라면 국물까지 후루룩 마셨는데 지금은 냄새만 맡아도 속이 거북할 정도예요. 무엇보다 좋은 건 가족들이 함께 따라와 준다는 거예요. 남편도 예전엔 고기 없으면 밥 안 먹겠다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채소에 된장 찍어 먹는 걸 더 좋아해요. 처음엔 억지로 먹는 것처럼 보이더니 지금은 밥상에 나물 반찬이 없으면 먼저 찾을 정도예요. 손주들도 너무 자극적인 간식 대신에 집에서 만든 단호박찜이나 고구마를 더 잘 먹고요. 며느리도 어머님 밥상이 제일 속 편하다고 말해주니까 괜히 뿌듯하고 힘이 나더라고요. 건강한 식습관은 결코 거창하거나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집에서 먹는 한 끼 한 끼를 조금만 바꿔보는 것, 내가 먹는 음식에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그걸 가족들과 나누는 것. 때론 가족에게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게 진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지금은 가족 모두가 한 마음으로 건강을 생각하며 식사를 함께하니 밥상이 행복해졌어요. 저는 요즘 자주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음식이 과연 내 몸을 살릴까, 해칠까? 오늘 내가 먹은 게 내일의 건강을 만든다는 말, 이젠 가볍게 들리지 않아요. 음식 하나가 몸을 살릴 수도 서서히 병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된 지금 우리는 더 똑똑하게 먹어야 해요. 맛있게 그러나 지혜롭게. 식탁 위의 선택이 곧 인생의 방향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요즘은 시장에 가도 습관처럼 성분표를 들여다보게 돼요.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방부제가 쓰였는지, 유통기한은 얼마나 되는지, 예전엔 그냥 맛있어 보이면 샀는데 지금은 내 몸에 들어갈 음식이라 생각하니까 더 신중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습관이 자식들한테도 손주들한테도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오늘 이야기 혹시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분 있으신가요? 매일 요거트만 드시는 친구와 김치찌개 없으면 밥을 못 먹는 남편,
젓갈 없으면 반찬도 아니라고 하는 어머니, 고소하다고 볶은 견과류를 주전부리 삼아 드시는 이웃분들. 그런 분들이 생각나신다면 이 영상 한번 건네보세요. 아는 게 힘이고 나누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리고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건강은 결국 매일의 습관에서 시작되니까요. 우리 모두 하루 한 끼라도 더 건강하게, 더 지혜롭게 먹는 선택을 해보자고요. 구구튼튼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한 이야기로 뵐게요. 늘 곁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